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은 영국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으로 지목된 조안 데네히라는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이야기 드릴 사건의 배경은 영국의 피터보로라는 동네인데요. 조안은 1982년 8월 29일에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랑도 사이가 가까웠고 여동생이랑도 사이가 가까웠으며 꽤 좋은 어린 시절을 보냈어. 조안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그저 순수하고 착한 어린아이 같이 보여요. 하지만 조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기사로는 나오진 않았지만 하루아침 어느 날 그녀의 성격은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10대가 되면서 술을 많이 마시고 마약도 하고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조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조안은 14살의 나이로 19살짜리 남성이랑 교제를 시작했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조안이랑 부모님의 사이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조안의 나이 15살일 때는 20살이었던 다른 존이라는 남성이랑 교제를 시작했는데 16살 때는 존이랑 달아나서 집에서 가출을 했고 17살 때 결국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신을 하고 나서 조안은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술도 끊고 마약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아이를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가려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이것은 아기를 낳자마자 다시 변하게 됩니다. 오히려 전보다도 더 막 나가는 것 같았고 아이와도 어떠한 유대감이 없어 보였어. 심지어는 존을 두고 바람도 피고 술과 마약도 굉장히 많이 했어. 그러다가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존은 두려웠어요. 첫째를 낳고 그렇게 막 나갔는데 둘째 때는 어떨지 걱정이 됐죠. 하지만 이번에도 조안은 술과 마약을 다 끊고 임신 기간 동안에는 정신을 차린 것처럼 행동했지만 아이를 낳자마자 전과 똑같이 돌아왔어요. 존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대요. 하지만 혼자서 하는 노력은 둘이 하는 관계에서는 역부족이었어요. 한 번은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자신의 롱부츠에 껴져 있던 15cm 칼을 들고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고 외치기 시작한 적도 있었죠. 이걸 마지막으로 존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두 아이를 데리고 조안을 떠났고 그 후로 조안은 자신의 아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잃은 조안은 마약과 술에 빠졌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으니 성매매를 하면서 이런 생활을 지속해 나갔어요. 절도도 많이 하기 시작했고 감옥도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로 감옥에서 출소를 했을 때 영국의 피터보로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서 당시 이곳에서 48살이던 케빈 리라는 남성을 만나게 돼요. 케빈은 피터보로에서 출소자들을 상대로 집을 구해주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남성이었고 조안도 이 이유로 케빈을 만나게 됐어요. 하지만 조안은 케빈을 만나자마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5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다가 성인이 돼서 참다 못해 아버지를 살해했고 그 죄로 13년을 복역하다가 감옥에서 나왔다고 말했죠. 이걸 듣고 동정심 때문이었는지 케빈은 조안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조안을 자신이 소유한 집 중에 하나에서 공짜로 살게도 해줬죠. 조안이 대가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케빈이 소유한 다른 집에 사는 세입자들 중에서 월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협박을 하는 것, 그게 다였죠. 그렇게 조안은 자신의 남사친이었던 게리 스트레치를 불러오게 됩니다. 게리는 당시 갓 출소를 한 상태였는데 그의 덩치는 정말 컸고 영국에서 수감된 수감자들 중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으로 기록됐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의 키는 220cm였어.
이렇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게리를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이런 남성과 같이 와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은 이들을 무서워했어. 시간은 흘러 2013년 3월이 되었고 조아는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아는 당시 31살이던 루카스라는 남성을 만나게 돼요. 루카스는 폴란드 출신으로 영국에 갓 이주를 한 사람이었고 평범한 어느 날 길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나더니 작업을 걸기 시작했대요. 그 여성은 바로 다름 아닌 조안이었습니다. 조안은 루카스의 번호를 물어봤고 이들은 문자를 주고받고 플러팅을 하면서 루카스는 조안에게 바로 넘어갔어. 루카스는 폴란드 고향 친구들한테 자신이 영국인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자랑까지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조안은 루카스에게 빈집 주소를 불러주며 거기로 오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곳은 세입자가 막 이사를 나갔던 곳이었고 루카스는 기대를 하고 집으로 갔죠. 조안은 루카스를 부엌으로 끌어들였고 그가 들어가자마자 난데없이 그를 칼로 찌르기 시작했어. 루카스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으니 공격을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조안은 사실 왜 그를 죽인 건지, 죽이고 어떻게 할 건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던 모양인지 그를 죽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신의 친구 게리를 부르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집 옆에 쓰레기통에 담아놓기로 하게 되죠. 조안은 그리고 자기가 살인을 했다는 것에 자랑스러웠던 모양인지 지나가던 14살짜리 소녀를 불러다가 시신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들은 그렇게 루카스의 시신을 이틀 동안 쓰레기통에 담아놨다가 그 시신을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차를 구매해서 차에 시신을 실어다가 피터보로 외곽에 있는 한 구덩이에 버려버리게 됩니다. 게리는 이곳이라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둘이 완벽히 처리를 했다고 좋아했대요. 당시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아는 더 의기양양해졌고 살인의 맛을 한번 봤으니까 다시 한번 맛보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조아는 두 번째 피해자를 고르게 됩니다. 이번 피해자는 56세 남성 존 챗맨이었습니다. 존 챗맨은 사실 조안이랑 같은 집에서 룸메이트로서 살고 있었어요. 루카스가 사망한 지 10일 후 조안이랑 존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그걸 이유로 존을 죽이게 돼요. 경찰이 존을 발견했을 때 존은 심장에 칼을 5번이나 찔린 상태였고 얼마나 강하게 찔렀는지 칼이 가슴뼈도 관통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조안은 게리를 불러서 시신을 처리했어. 사실 이들이 살던 집에는 룸메이트가 한 명 더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레슬리로 그 또한 전과자였어. 레슬리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옆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가 일어났을 때 게리와 조안은 존을 죽였다고 존의 시신을 자랑스럽게 보여줬고 정상인들처럼 놀라고 겁에 질리는 대신 레슬리는 오히려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고 낄낄 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도와서 시신을 처리하는 것까지 돕게 되죠. 이들은 우선 케빈이 걱정이었어. 케빈의 소유 집 두 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케빈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면 싫어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걱정이었죠. 사실 조안은 예상하셨겠지만 케빈과 그저 사업 도우미가 아닌 그 이상의 관계였어. 그렇게 조안은 케빈에게 문자로 너에게 드레스를 입히고 땡땡을 하고 싶어 라고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케빈은 이것에 실제로 흥분을 해서 조안의 검정 드레스를 자신이 입고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조안은 살인이 목적이었습니다. 케빈을 보자마자 조안은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그는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죠. 그렇게 조안의 룸메이트인 레슬리 그리고 조안의 친구인 게리는 숨겨야 할 시신이 2개가 되었어. 존과 케빈 말이죠. 이 모든 것은 하루 안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들은 그렇게 존을 전에 루카스를 버렸던 구덩이에 똑같이 버리기로 결정을 했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케빈은 16km 떨어진 구덩이에 버리기로 했어.
이렇게 후에 이 사건들은 피터보로 구덩이 사건으로 별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으로 케빈의 차가 아직 자신들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차를 가지고 근처 농장으로 가서 케빈의 차를 불로 태워버리게 돼요. 오히려 그게 더 수상해 보이는데 말이죠. 어쨌든 케빈은 케빈의 부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실종 신고를 했기 때문에 먼저 접수가 됐고 그 후에 차가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강아지를 산책하던 사람에 의해서 케빈의 시신이 발견되었죠. 시신은 구덩이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그냥 버려져 있었대요. 또 사망 후 성폭행의 흔적도 발견되었죠. 경찰은 케빈의 휴대폰을 조사해서 가장 최근에 연락했던 사람인 조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면담을 하러 조안의 집으로 우선 찾아갔고 조안의 집 마당에서 바로 피에 적셔진 매트리스를 발견하게 됐죠. 조안은 집에 없었어요. 경찰은 바로 이게 케빈의 피겠구나, 범인을 잡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혈흔 검사 후에 이건 케빈의 피가 아닌 존의 피인 것으로 밝혀졌죠. 존 또한 당시 실종 중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존 또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조안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해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동네 인근 주유소에서 한 강도 사건이 발생을 했어. 이 강도 사건의 용의자들 생김새는 키가 큰 남성에 얼굴에 별 타투가 있는 여성이라고 생김새가 묘사되었어. 이런 생김새는 흔치 않으니 바로 조안과 게리라는 것이 확실해졌죠. 그렇게 주유소 CCTV를 통해서 경찰은 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휴게소 등등에서 이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요. 이들은 다 굉장히 차분해 보였어요.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도망가는 와중에 사람들의 집에 침입을 해서 물건들도 훔쳤죠. 사실 이들이 향하던 곳은 게리의 친구 마크의 집이었어. 게리에 의하면 마크는 전과자로 이들이 훔친 물건들을 현금으로 빠르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사실 마크는 이들을 도와주기 싫었어.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조안은 칼을 꺼내서 마크를 협박하며 자신이 사람 3명을 죽인 사람이니까 4명을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는 도와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이들은 마크를 차에 태우고 길을 다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차에서 셀카를 찍고 평온해 보이는 조안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또 이들은 중간에 편의점에서 CCTV 영상에 다시 한번 포착되게 되는데요. 대충 보면 평범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영상에서 조안은 마크의 뒤에서 그를 껴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칼을 그의 등에 대고 협박을 하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차에 올라탔고 조안은 자신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이번에는 강아지가 있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아무나 구해오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바로 길 옆가에 강아지를 산책하고 있던 63살 남성 로빈을 발견하게 됐고 게리가 저 남자 어떠냐고 조안에게 물어보자 조안은 딱 좋다며 이들은 차를 세우고 조안은 차에서 내려 로빈을 난데없이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어깨를 2번 공격당했지만 다행히 도망가는 것에 성공을 했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게리는 조안에게 빨리 차에 타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조안은 차에 타서 도망가 버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조안은 로빈을 죽이는 것에 실패를 했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살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아니었죠. 조안은 자신이 여성, 특히 아이가 있는 여성은 절대 죽이지 않을 거라고 했고 자신은 남자를 죽이고 싶다고, 그리고 강아지가 있는 남성이면 더 좋다며 다음 피해자를 바로 물색하고 있었어. 그렇게 이들은 길가에서 존 로저스라는 남성을 발견하게 되고 조안은 차에서 내려 존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했고 총 30번이나 찌르게 됩니다. 이들은 존이 죽은 줄 알고 공격 후에 도망을 갔지만 존은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후에 자신의 강아지와도 재회하게 돼요.
존을 공격한 이후에도 조안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경찰은 이때쯤에 조안의 위치를 파악한 후였기 때문에 그녀는 바로 체포가 됐어요. 이미 증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녀는 재판에서 바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친구이던 레슬리와 게리는 최소 15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감옥에 가서도 조안의 미친 행동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안은 탈옥을 시도했는데요. 그녀가 있는 영국 교도소에는 교도관의 지문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한 시스템인데 그 문을 나가기 위해서 조안은 교도관의 손가락을 잘라서 지문을 이용해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걸린 적도 있대요. 그리고 이후로 그녀는 보안이 더 높은 감옥으로 현재는 이감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